자, 세 번째는요. 이 공정경제 3법과 관련돼 가지고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서요. 제가 좀 이제 오늘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거라서 제가 다시 얘기를 꺼낸 건데요. 이것도 보게 되면요. 오늘 조선일보가 많이 인용되죠. 조선일보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뭐냐면은 상법을 개정하게 되면은 예국 투기 자본에 뚫린다. 그리고 여기 맨 밑에 줄에 보게 되면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과도한 규제다. 뭐가?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게. 제가 뉴스공장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제도를 우리나라가 만들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사실 거의 기대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전문가들이나 관료들이 그렇게 창의적이지가 못해요. 소위 선진국가에 없는 제도를 우리나라만 딱 만들지 못해요. 대개 선진국가에 있는 제도를 수입하다가 그걸 약간 그러니까 소위 꼼수를 부려가지고 변용시키고 되게 이제 이렇게는 해드려도요. 예? 자, 그래서 이 감사위원제라는 것은 다른 나라도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주로 뭐냐면 미국 법을 많이 베꼈어요. 베꼈는데, 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다른 나라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필요가 없어요.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필요가 없으니까는 이걸 도입을 안 하죠. 이렇게 안 하죠. 자, 그런데 과거에 이미 이 얘기는 정리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한국일보 언제 기사냐면요. 언제 기사냐면 2017년도 2월 달이니까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아직 박근혜가 탄핵돼서 나가기 전이니까요. 감사위원 분리선출 유례가 없다지만 미국, 독일엔 더 강한 제도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 맡는 사회이사 자격이 경영진과 단 1% 연관성도 없어야 된다. 감사위원은 기본적으로 독립성이 생명이잖아요. 감사는요. 그렇죠? 독일 같은 경우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독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독이사하고 경영이사에 두 개 이사를 두면서 감독이사에는 노조의 대표들도 그러니까 여기 참여하고 있죠.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사에 참여한다 그러면은 난리 부르실 겁니다. 기업들에서요. 예? 그럼 독일 제도 도입을 하든지요. 예? 아니면 미국 제도를 제대로 도입하든지. 자, 미국 제도가 어떤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미국의 제도를 보게 되면은 이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이게 대통령 직속에 증권을 발행하는 그러니까는 이 경제 조직, 대표로 기업들이죠. 기업들은 이 다 SEC의 감독을 받게 돼 있어요. 감독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 기업들은 대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식을 발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SEC에 그러니까는 감독을 받게 돼 있는데 미국에 그러니까는 이 SEC 규정의 303조를 보게 되면요.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기준이 그러니까 거기 돼 있어요. 1항에 보게 되면요. 상장 기업은 이사들 중에 그러니까는 다수를 머저리티라고 표현됐어요. 과반 이상이라는 얘기죠. 독립이사로 구성돼야 돼요. 즉 뭐냐면 경영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구성을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감사위원회를 두게 돼 있는데 맨 밑에 보게 되면요. 7항에 독립이사 중에서 이 이사에 그러니까 독립이사가 절반 이상으로 구성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독립이사 중에서 최소 3인 이상의 감사위원회를 두는데 감사위원들은 다 독립이사로만 구성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위원들도 독립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보도 이렇게 하나 봐보세요.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이것도 정경련에서 투자한 신문사지요. 세계 유례 없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문재인 정부 한국만 시행하겠다고 고집부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앉아있고요. 근데 아시아경제에서도 한국의 유일한 막무가내식 상법이다. 네? 유일무이한 한국식 규제악법. 이렇게 보도를 하고 앉아있어요. 네? 이게 재벌들 대변, 이거는 언론이 아니라 재벌들 그러니까 홍보지예요. 홍보지. 재벌들 홍보지인 거예요. 재벌들한테 아무리 광고를 따서 간다 하더라도, 예? 이 언론이 이전. 자, 우리가 기업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요. 자, 우리가 정치 체제를 보게 되면요. 상권 분립으로 돼 있잖아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기업도 견제와 균형은 왜 그렇습니까요? 힘이 권한이 그러니까 한 곳에 쏠리게 되면은 부패한다 이거죠. 그래서 견제와 균형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기업도 권한이 그러니까는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게 되면은 기업도 그러니까는 제대로 경영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기업은 주식회사 기업은 누구 거예요? 주식회사 기업은 기본적으로 주주들 거죠. 근데 주주들 중에서 우리가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주주들이 있죠. 그게 바로 대주주죠. 대주주요. 그렇죠? 그걸 이제 사내이사라고 합니다. 네, 사내주주요. 사내주주. 기업 안에 들어가 있는 주주라 이거죠. 그 다음에 기업 바깥에 있는 일반 주주들 많잖아요. 뭐 2대 주주부터 이런 큰 대주주부터 해가지고 일반 소액 주주까지 굉장히 많은 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대주주가 경영자를 하는데, 이 경영자를 이제 선임을 할 텐데, 자기가 하던 뭐 선임을 할 텐데,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업에게 손실을 끼칠 수도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 보게 되면 재벌 총수들이 자기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예? 자기 그러니까 이 집안에 이 아들 딸 뭐 이렇게 관계인들이 회사 만들어 놓고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든가, 우리나라 이 재벌 총수들의 재벌 기업들의 문제를 황제 경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황제 경영. 재벌 총수가 거의 황제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한다는 거잖아요. 즉 견제와 균형을 안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얘기 아닙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기업은 그렇게 안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이 경영자를 그러니까 견제하라고 주주총회에서 이사들을 선임할 때 이사회라는 게 바로 뭐냐면 경영자를 그러니까 감독하고 감시하라고 이게 이사회를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이 이사들을 경영자하고는 1%도 관련이 없는 사람 독립이사로 절반 이상을 채우라 이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감시 감독 기능을 제대로 할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사회를 우리가 흔히 무슨 얘기합니까? 거수기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소위 말해서 재벌 총수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이사회를 구성한단 말이에요. 이사회가 독립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위원회라는 제도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도입을 하고 있어요. 감사위원회라는 걸요. 미국처럼 미국 제도로 베껴가지고요. 이 감사위원들은 기본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게 됐어요. 이사회에서요. 이사들 중에서. 그러니까는 이 이사들이 기본적으로 재벌 총수에 그러니까 거수기 노릇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감사위원이 된다고 해서 이 감사위원회 뭐 하는 거예요? 이사회를 견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견제장치를 만들어 놓은 게 이 주식회사의 지배 구조예요. 서로 견제하고 감시 감독하라고요. 그런데 이 감사위원들이 독립성을 갖겠어요? 여기 이사회에서 이사들 중에서 이걸 선임하는데? 이게 감사위원들이 독립성을 가지려면은 이사들이 독립이사가 돼야 될 게 아닙니까? 독립성을 가진 이사들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미국은 독립이사 중에서만 3인 이상을 감사위원을 선출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사회가 독립성이 없어. 그러니까 감사위원들이 독립성을 애시당초 가질 수가 없는 구조야. 그러니까 재벌 총수한테 다 장악당해 있는 거죠. 이사회하고 감사위원회가요. 그러니까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거죠. 황제 경영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걸 조금 시정하겠다고 해가지고 이걸 시정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시정하려면요, 원래는요. 이사회를 그러니까 정상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사회가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원래는 원칙이죠.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남겨두고 이거 하게 되면 반발이 심할 것 같으니까는 감사위원 3인 이상 중에서 한 명 정도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지 말고 주주총회에서 선출하게 하자. 이 정도 지금 바꾸겠다는 거예요. 예? 감사위원들이 다 그러니까 경영자, 재벌 총수한테 다 장악당해 있는 사람들이니까는 그 중에서 한 명 정도만, 3인 이상 중에서 한 명 정도만 주주총회에서, 예? 일반 나머지 주주들의 그러니까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을 좀 하자 이거예요. 예? 근데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지금요. 예? 싫다는 거예요.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래요? 다른 선진 국가들은 이사회가 독립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독립된 이사들 중에서 독립이사들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니까는 분리 선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감사위원 자체가 뭐냐면 경영자로부터 독립된 이사들로 구성되니까요. 그러니까 예국은 그러니까 분리 선출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이사회가 독립성을 갖추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독립성을 갖춘 이사들 중에서 감사위원을 하니까요. 우리는 그게 안 돼 있으니까 3인 중에 1명 정도만, 예? 그것도 정부가 굉장히 이것도 후퇴한 거예요. 후퇴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요, 최근에 이재명 지사가, 제가 이재명 지사 얘기하니까 뭐 이재명 지사 띄워주자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재명 지사가 여기에 끼어들었어요. 이 상법 개정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니까요. 끼어들어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요. 이재명 지사가, 이게 머니투데이에 나온 여러 기사가 나왔는데, 그 페이스북에 아마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 이제 일부 보도가 나왔는데, 집중투표제를 도입해야 된다. 공정경제사법은 시대적 과제다 하면서 집중투표제가 꼭 통과가 돼야 된다. 이걸 주장을 했어요. 이재명 지사가. 이게 뭔지 아세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사회를, 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자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여럿 있어요. 네? 여럿 있습니다. 이 집중투표제가 뭔지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집중투표제를 도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사회를 정상화시키자는 얘기예요. 이사회의 독립이사를 그러니까는 선출하도록 하자. 예? 이사회가 좀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경영자가 그러니까 다 장악한 그런 이사회가 아니라, 예? 이런 장악한 이사가 아니라 경영자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이사들도 이 이사회에 그러니까는 그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 집중투표제의 의의예요. 이 집중투표제는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었고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뺐어요. 이번에 정부가 그러니까 국회에다 제출하면 상법 개정하면서요. 후퇴한 거죠. 후퇴한 거예요, 사실은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게 공약이었었어요. 그리고 국정과제, 100대 국정과제라는 건 뭡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실행할 100가지의 과제를 선정한 겁니다. 거기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집중투표제가요. 예? 근데 이거를 뺐어요. 이 분야의 전공자가 누군지 아세요? 김상조 실장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재벌들 문제 이거 하는 게. 예? 이렇게 후퇴를 했어요. 예? 후퇴를 했는데, 자, 집중투표제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자,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의 주식을 한 주를 갖고 있어요. 그럼 나는 한 표만 행사를 하잖아요. 예? 주식총회에서요. 어떤 이사를 선출할 때 나는 한 표뿐이 행사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자, 만약에 우리가 삼성전자에서 3명을 선출을 하려고 그래요. 3명을 선출하려고 할 때, 예? 3명을 선출하려고 할 때, 자, 저는 제가 각 후보별로 그러니까 제가 한 표씩만 제가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3명의 이사면은 그러니까 전체에 투표할 수 있는 의결권은 3표잖아요. 3표를 그러니까는 한 사람한테 다 몰아줄 수 있게 한 거예요. 그게 집중투표제예요. 그러면은 최대 주주 말고 2대 주주라든가 나머지 그러니까는 이 소액 주주들이 미는 이사들이 그러니까는 힘을 모아가지고 이사를 거기다 반영시킬 수가 있다 이거예요. 대주주들의 편만 되는 그런 이사가 아니라 대주주를 좀 견제하고 구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사들도 이사회에 그러니까 참여시킬 수가 있다 이거예요. 집중투표제를 하게 되면요. 그래서 이사회를 정상화시키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감사위원 분리 선출할 필요도 없어요.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할 필요 없어요. 감사위원은 이 독립이사들 중에서만 구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상법에 보게 되면은. 그런데 우리는 이사회가 독립성이 없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그 꼼수를 부려가지고 뭐냐면은 감사위원 중에 3명 중에 3명 이상 중에 한 명만 좀 분리 선출하자. 이렇게 타협안을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후퇴되는 안을요. 예?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뭐냐면 집중투표제 도입해야 된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지 않았었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거 아니냐.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사실은 일처리하는 게 이게 뭡니까? 원칙대로 원칙은 뭐냐면 이사회를 정상화하는 거죠. 이사회 정상화하게 되면 감사위원 분리선출 2명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1명은 그러니까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는 이런 짓을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냥 이사회만 정상화시키면 감사위원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이사회가 독립성을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사회 독립성은 감사위원만 분리선출해가지고 이사회 독립성이 해결이 안 되져요. 예? 그러면 경영자를 누가 그러니까 감시하고 감독을 합니까? 그렇죠? 이건 굉장히 불완전한 상법 개혁이에요. 그래서 시민단체들에서도 굉장히 미흡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계에서는 재벌들은 예국인들이 그러니까 간다는데, 그래서 뭐 심지어 뭐 조선일보 같은 데서인가요? 어디선가요? 화웨이에서 보낸 첩자가 스파이가 삼성전자에 들어온다. 감사위원들 이사로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주들이요. 자, 예국인들이 와가지고 기밀을 탈취하게 되면요. 상법에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사로 하면서 그러니까는 정보를 취득한 정보를 유출하게 되면 처벌받기도 돼 있지만요. 자, 예국인들이 그렇게 적대적인 그러니까는 그 경쟁 기업이 그 이사를 반영시킬 만큼 우리나라 주주들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예, 자기의 이익을 침해하는 건데, 주주들은 뭐냐면 그 기업이 잘 되길 바랄 게 아니겠습니까? 이익을 많이 내기를요. 근데 그 기업 망하는 짓을, 망하려고 들어온 사람들 누가 그걸 지지를 해주겠어요. 이거는요, 그냥 재벌 기업들이 황제 경영을 계속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요. 황제 경영을. 지금까지 하던 방식을 계속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제가 볼 때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자본주의도 아니고 시장경제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건 뭐 일당 독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요. 예? 재벌 총수가 마음대로 다 가는. 근데 기업이라는 게, 이게 재벌 총수의 기업이 아니잖아요. 재벌 총수는 지분을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씨 일가들이 갖고 있는 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지금 최근 건 제가 정확히 쉽게 알아봤지만은, 예? 한 5% 안팎뿐이 안 돼요. 그렇죠? 5% 안팎뿐이요. 근데 자기가 그러니까는 그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건 뭔가 잘못된 거죠, 이거는요. 예? 투자자들한테 돈은 그러니까 자금 조달은 받으면서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겠다. 이게 도대체가 이게 무슨 시장 경제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재벌들의 이익을 지금 옹호하고 하는 사람들은 재벌들의 힘 때문에, 재벌들의 돈 때문에 하고 있지만은, 이걸 옹호하는 사람들은요, 시장경제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예? 사람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되면은, 시장경제 아니라도 상관없고, 예? 이게 그러니까 뭐, 말해서 왕조시대 때로 돌아가도 상관없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예? 천박한 거죠. 천박한 거예요. 그걸 위해 가지고 온갖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을 그러니까 호도시키고 있는 거고요. 예? 무슨 우리나라 기업들 망할 것처럼 그냥요. 이렇게 공갈 협박하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재정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 이 상법 이런 걸 굉장히 좀 이게 난해하고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계속 그런 식으로 쏟아붓는 거예요. 기사를요. 예? 쏟아붓는 건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기업 지배구조를 정상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미흡한 거예요. 너무 미흡한 거예요. 감사위원 3명 이상 중에서 1명만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재벌 총수가 자기 마음대로 못하겠어요? 이사회도 장악하고 있고 감사위원 2명 이상은 자기 편으로 장악하고 있는데, 예? 이사회를 정상화시켜야 되죠. 이사회에서 이사들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건 놔두고, 그래서 예국인들이 그래요. 참 힘들게 산다. 한국 사람들. 예? 이사회를 개혁을 하면 될 거 가지고, 이사회를 그러니까 이것을 개선을 하면 될 거 가지고, 예? 엉뚱한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라는 거니까 세계 유례 없는 거를 만들게 되죠. 세계 유례 없는 걸 만들게 되죠. 예? 감사위원 중에서 일부를 분리선출하는 거, 이런 거 진짜 세계에서 유례 없는 건데, 왜 이런 꼼수루가 이렇게 나오게 됐냐 이거예요. 원칙을
원칙을 그러니까 비껴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칙을 비껴가니까. 예? 당당하게 필요한 거면은 당당하게 전공법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집중투표제를 강조한 게 제가 이제 원칙에 부합하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에서 뭐냐면은 징벌적 손해배상자를 도입하겠다고 입법 예고를 이제 하면서 그랬죠.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거 하니까는 조선일보랑 언론들이 들고 일어나죠. 언론 탄압한다고. 언론 자유 유린한다고요. 그렇죠? 이게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요.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는 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집단소송법안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집단소송법안하고요. 자, 우리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배상 같은 거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집단소송 법안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이 안 돼 있다 보니까는 지금 뭡니까? 기업하고 소비자 간에 보게 되면은 기업한테 훨씬 유리하게 법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그 피해에 대해서 구제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요. 상법이라는 것은 상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관련된 법안이 상법인 거예요. 기업과 관련된 법안과 상거래와 관련된 법안이 상법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러니까 앞에서 본 거는 그러니까 이 기업 지배구조도 상법인 거고 이 집단소송법안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상법과 관련된 거예요. 소비자와 기업과의 관련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집단소송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없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여기 밑에 2015년도에 폭스바겐이 배기가스 배출량하고 연비를 속였었죠. 예? 속였을 때 당시에 이게 전 세계에서 폭스바겐이 전 세계에서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 생산하는 모든 차가요. 미국에서는 1인당 570만 원에서 한 1200만 원씩 보상을 해줬어요. 예? 재판 가기도 전에. 예? 이게 집단 소송제 하게 되면 엄청나게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가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100만 원, 그것도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로 주고 끝냈어요. 왜 그러냐? 이런 집단소송 법안이라든가 아니면 그 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우리나라 국민만 호구인 거죠.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는 이런 법안이 없는 걸 아니까는 그냥 깔아뭉갠 거죠. 예? 우리나라 소비자가 그렇게 피해를 보는 거라고요. BMW 엔진 결함 화재 사고도 있었었죠. 예? 이게 유명한 사건이었잖아요. 이것도 미국에서는 집단소송 제기하기 전에 미리 그러니까 합의를 했어요. 소비자들하고 피해야 되겠어요. 예, 집단소송 해가지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되면 굉장히 많은 배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는 미리 그러니까 다 이걸 처리해 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몇 년째 개별적으로 소송하고 있어요. 개별적으로.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소송하는 게. 예?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렇죠? 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요. 아직도 해결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 법안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없고 집단소송제가 법안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거 도입하게 되면은 언론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소송이 막 남용될 거라 이거예요. 아니 기업이 그러니까 고의로 그러니까 피해를 소비자한테 안 입히면 될 거 아닙니까? 신문사에서 가짜 뉴스를 해가지고 우리가 자기들은 한번 가짜 뉴스로 그러니까 몇 번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지만은 그 피해 당사자는 어떻게 돼버립니까? 예? 엉터리 뉴스 때 엉터리 그 기사 때문에 우리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그거 가지고 한 집안이 완전히 저거 돼버렸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도 거기에 대해서도 사과 한마디 없고, 예? 배상도 없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따박따박 지금 이 가짜뉴스를 하고 그러고 진행 중에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이게 집단소송 제기하는 것이요.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소송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하려면 요건도 한 50인 이상이 그러니까는 저걸로 피해 본 게 입증이 돼야 되는 것이고, 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돈이 많이 드니까는
소송의 금액이 많아지게 되면 그에 비례해서 인지를 사야 되잖아요. 인지를요. 예? 소송 인지를요. 그 인지대가, 그리고 이제 그 소송을 한다는 신문 공고까지 내야 돼요. 이런 비용이 막대한 비용이 들잖아요. 막대한 비용이 들다 보니까 이게 개인이 이걸 하기에는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가습기 살균제 이거 같은 경우들. 개인이 이걸 그러니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되게 이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변호사가 뭐냐면은 소송을 해가지고 이기면은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이겼을 때 거기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승소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보상을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그러니까 해가지고 변호사들이 하는데, 변호사들 같은 경우도 소송을 해가지고 반드시 이긴다는 법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기업 상대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걸 패소하게 되면은 자기 돈 날리고 자기 시간 날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이걸 해주더라도 꼭 이게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만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소송 남용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예? 진짜 누가 보더라도 저건 기업이 너무했다 하는 것 정도나 일어날 거라고요. 근데 그 정도도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못 받는다면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기업이 너무 천국인 거예요. 천국. 예? 특히 재벌 기업들한테는 천국인 거예요. 천국. 그래서 제가 그래요. 우리나라 이 재벌들 옹호하는 조중동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다 해외로 나간다고 이렇게 공갈치고 그러죠? 저는 그래요. 안 나간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가게 되면은 한국에서 누리는 혜택 못 받아요. 여기서 누리는 혜택이 얼마나 있는데 나가기는요. 미국 가게 되면요. 미국법 따라야 되고, 유럽 가면 유럽법 다 따라야 되는데 거기서 그런 특혜가 있겠어요? 삼성전자가 한국에서 누리는 특혜를 누릴 수 있을 것 같냐고요. 외국에 나가서요. 못 누려요. 그래서 안 나간다고요. 걱정하지 말으세요. 예? 저기 베트남 같은 데서 이제 그러니까 인건비 싼 데 가서 인건비나 가려고 나가지. 예? 자, 그 다음에요. 다중대표 소송제라는 것은요. 이거는 시간이 지금 남으면 좀 다시 돌아와서 하도록 할게요. 좀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 이제 상법, 공정거래법, 이제 금융거래법, 이제 금융감독법 세 가지 법을 지금 이제 공정경제 3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이제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 핵심되는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사익 편취에 대한 규제를 좀 이제 강화하겠다. 이 말이 잘 어렵지요. 그러니까 사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개인 사적인 이득이요. 이걸 이제 취하는 것을, 예? 이게 뭐냐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총수 일가한테 일감 몰아주기. 예? 일감 몰아주기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일감을 그러니까 싸게 몰아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를 축적하게. 부를 편법적으로 상성하고, 부를 편법적으로 그러니까 취득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부를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를 조금 더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강화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자, 우리나라 재벌 기업으로 분류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분류되는 기업이 자산 규모가 5조 원 이상인데요. 이 64개 재벌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된 계열사가 한 2,300여개 돼요. 근데 그 중에서 현재 적용되는 기업은, 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적용되는 기업은 201뿐이 안 돼요. 200개 정도뿐이 안 돼요. 퍼센테이지로 9%도 안 돼요. 근데 이거를 한 26%로 한 4분의 1 정도로 늘리겠다 이거예요. 지금 다 적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규제를 강화한다고 엄살을 피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일감 몰아주기에 이게 적용이 되려면요, 또 조건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거래 규모가 200억 원 이상이어야 돼. 190억 원어치만 했으면 이게 적용이 안 돼. 그럼 쪼개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거래를요. 예? 그리고 다른 그러니까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하고 가격이 7% 이상 나야 돼. 그럼 한 6%만 해가지고
또 거래를 하더라도 이익을 남길 수 있잖아요.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예? 근데 그리고 확대해봤자 전체의 26%, 한 4분의 1 정도뿐이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기업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부를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일감 몰아주기가요. 부 상속해라 이거예요. 근데 상속세 떳떳하게 내구선 상속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거 싫은 거잖아요. 예? 그거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요.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러니까 세금 안 내고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 다 세금 내고 가고 있잖아요. 예? 이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죠.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요. 예? 근데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우리 사회가. 그 부를 대물림하면서 대를 이어서 그러니까는 예? 떵떵거리면서 자기들 특권 누리고 이렇게. 예? 자기들은 그러니까 특별한 인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예? 이게 무슨 민주주의 사회입니까? 이게요. 예? 저기 왕조사회 때 그러니까 이 귀족들 썩어빠진 귀족들이 저기 하는 행태들이죠. 부패한 귀족들이요. 이게 지금 21세기에 지금 이런 일이 지금 한국에서 아직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지주회사들 지주회사 우리가 과거에는 순환출자라고 해가지고 예? 순환출자라고 해가지고 예? A기업이 B기업한테 출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막 그랬잖아요. 문어발식으로 막 확장했잖아요. 그걸 규제하기 위해서 지주회사라는 걸 도입했는데 지주회사도 규제가 굉장히 느슨하니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죽는다고 막 아우성 치는 거예요. 죽는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재벌 기업들을 보게 되면 공익법인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무슨 뭐 현대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제 아산복지재단이라고 갖고 있고 삼성도 그러니까는 무슨 이병철 전 회장이 그러니까 호를 따가지고 뭐죠? 무슨 이런 뭐 미술관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공익법인들이요. 이 공익법인들을 갖고 있는 이유가 이게 뭡니까요? 자기들의 부를 그러니까는 대를 이어서 물려주게 되면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 상속세 내기 싫어가지고 공익법인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부를 이제 그러니까 넘기죠. 예? 넘기게 되면은 이게 공익법인이니까 세금이 면제되어져요. 예? 세금 내기 싫어서. 그러고 난 다음에 공익법인이 이제 되게 뭘로 넘기냐? 주식으로 넘겨요. 그 주식을 가지고 거기 공익법인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재벌 총수 일가가 그걸 가지고 그 아들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그 그룹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하겠다. 15%까지 제한하겠다. 근데 그것도 2026년 이후에 하겠다. 문재인 정부 끝나고 난 이후에. 예? 문재인 정부는 2022년이면 끝나는데, 예? 2022년 초면 끝나는데, 예? 이때까지 하는데, 이것조차도 가야라는 얘기. 예?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는, 총수 일가가 그러니까는, 이 재벌 총수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자기들의 부를 그러니까 계속 대대손손 물려주면서 세금 안 내고 대대손손 물려주겠다 이거예요. 이겁니다. 예? 그거를 자꾸만 규제하려는 걸 가지고 그거를 제대로 이제 세금 내고 하라는 거를 싫다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요. 예? 그 돈을 가지고 영원히 그러니까 특권을 누리며 살겠다 이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이 센 권력이 뭡니까? 재벌 권력이란 말이에요. 재벌 권력들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증여세를 제대로 내면서 하라 이거예요. 이러니까 떳떳하게 그러니까요. 예? 하면서 일반 국민들이 세금 안 내고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속 고발권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번에 기재부가 재정 독촉권을 갖고 있다 했잖아요. 권한이 집중되게 되면요,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라고 있죠. 공정거래위원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본적으로 뭡니까?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그러니까 촉진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조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라는 데가요. 근데 우리 가끔가다 보게 되면요, 공정거래위원들 중에서
거기 물러나고 난 다음에 되게 어디로 갑니까? 막 김앤장이라든가 아니면 재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로 가요. 왜 가겠어요?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뭐냐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를 할 때 중소기업한테 그러니까 막 후려치기, 단가 후려치기 한다거나 아니면 기술 탈취한다든가 아니면 불공정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심한 경우 그러니까 고발을 해가지고 예? 못하게 하는 건데 예? 재벌기업들 입장 속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그러니까 자기가 좀 이제 주물럭주물럭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는 공정거래위원 출신들을 그러니까 직원 출신들을 영입하는 거죠. 김앤장은 뭐냐면은 재벌들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 소송을 많이 하니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과징금 매기게 되면 그걸 소송을 할 때 그 공정위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그 로비를 할 수 있는 전 직원을 그러니까 채용을 해서 예? 고액 연봉을 주면서 이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도 공무원들이에요. 기재부도 공무원들이고 검사도 공무원이잖아요. 판사도 공무원이고요. 이들한테 어떤 권한을 국민들이 줬어요. 왜 줬습니까? 이 사람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라고 해가지고 권한을 준 거예요. 그렇죠? 권한을 줬는데 이 권한이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권한인 경우에는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권한은 그런 엄청난 그러니까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견제를 받아야 되는데 견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권한은 누가 준 거예요? 국민이 준 겁니다. 근데 국민한테 도움되기보다는 국민을 오히려 고통을 주는 쪽으로 권한을 사용들 하고 앉았잖아요. 기재부의 재정 독점권이, 검찰의 기소 독점권이, 예? 공정위에 그러니까는 그 전속 고발권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한테 도움 주기보다는, 예?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 공정위 갖고 있는 고발권을 좀 일부 분산시켜야 되겠다. 한 게 전속 고발권 폐지예요. 아주 중대한 담합, 이것도 예외적으로 했어요. 아주 제한적으로. 중대한 담합으로 인해 가지고 불공정 거래가 일어났을 때 그 중소기업들이 검찰에 직접 고발할 수 있게 그 증거가 있을 때요. 예?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을 국민들이 준 거를 제대로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걸 안 쓰게 되면요. 그 권한은 국민들이 회수를 해야 되는 거죠. 주인인 국민이 머슴들한테 일하라고 준 권한이에요. 그런데 그 권한을 자기들의 사적 이득을 축제하는데 사용을 한다면은 그거는 국민들이 그 권한을 뺏어야 되는 거죠. 다시요. 그게 민주화한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검찰개혁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재부 개혁도 얘기하는 것이고 한국은행 개혁도 얘기하는 거고 그 부서들이 뭡니까? 다 중요한 부서들이잖아요.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 공정거래인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금융그룹감독법은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진작 했어야 되는 건데 금융감독원하고 금융위원회가 뭘 하고 있느라고 이런 것도 그냥 방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금융그룹 감독법 이런 건 뭐냐면요. 이게 이제 세 번째 법입니다. 공정경제 3법이 상법, 그 다음에 공정거래법, 그 다음에 금융그룹 감독법 이 세 가지 합해서 3법이 세 가지 법이라고 한 거예요. 3법이라고 한 겁니다. 금융그룹 감독법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금융회사들도 재벌그룹처럼 그룹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신한홀딩스라고 하죠. 신한지주회사 이렇게 돼가지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그렇죠? 그래서 금융회사들이 여러 개가 복수가 이렇게 얽혀져 있는 이런 것은 이제 금융그룹인 거고요. 금융그룹들은요, 기본적으로 금융은 우리가 이게 잘못 부실하게 운영되게 되면 피해가 굉장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감독을 받게 돼 있잖아요. 금융들은요. 금융감독원이라는 게 있듯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개별 금융회사들 이제 단독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이 금융 사업을 하는 거기도 이제 그 감독법이 있어요.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규제를 받아요. 그런데 어느 경우가 이 사각지대에 있냐면요. 이게 그룹인데
지주회사 형태로 안 돼 있는. 예? 뭐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삼성에 보게 되면요. 삼성생명, 삼성화재, 뭐 현대 같은 경우도 현대캐피탈 이런 금융회사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금융그룹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독법이 없어요. 감독법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이것도 이제 포함시키겠다 해서 한 건데, 자, 이런 겁니다. 삼성생명이 보험회사잖아요. 삼성생명 보험회사잖아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삼성생명 보험회사가 삼성전자에 갖고 있는 주식은 무슨 돈으로 마련한 거예요? 고객이 낸 보험료 가지고 매입한 거죠. 그런데 고객이 낸 보험료 나중에 보험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사용돼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왜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어요? 이씨 집안에 그러니까는 그 그룹 지배권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삼성전자 주식이 항상 그러니까 오르란 법이 없잖아요. 오르면은 그러니까는 그 보험료를 낸 보험 가입자한테 피해를 안 주겠지만은 만약에 그게 폭락을 해가지고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요? 그 보험금이 부실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험 가입자들에게 제대로 보험금을 못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수 일가의 지배권 확보를 위해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는 이 금융회사를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감독 장치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뭐냐면은 이것도 굉장히 내용을 보게 되면 느슨해요. 그러니까 재계가 별로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경을 안 써요. 이 법안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느슨하냐면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출자를 한 거죠. 그래도 뭐냐면 자기들이 내부 통제, 외부에서 이걸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통제를 하고 위험 관리 체계를 그러니까는 잘 운영을 하고 있으면은 그냥 그걸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페널티를 안 주겠다 이거예요. 이건 뭡니까? 제가 거기다 써놨지만은 뇌물이 준 게 분명한데 앞으로 뇌물 주지 않겠다고 이제 하면은 형량을 감축해주는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얼마 전에 이런 판결이 비슷한 게 있었죠. 예? 뭐 우리가 이재용 부회장한테 반성문 써내면은 예? 거기다는 이런 그 비슷한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허술하게 도입을 하고 있어요. 공정경제 3법이 이렇게 허술한데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는 재계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난리 부르스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 민주당 일부 내부에 있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같이 그러니까 지금 편승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김종인은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김종인 저쪽의 위원장은요. 비대위원장은 자기 때보다 훨씬 약하다. 박근혜 때 도입하는 것보다 훨씬 약하다. 사실 약해요. 그래서 이건 도입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국민의힘당의 의원들이 친재벌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반발이 심하니까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어떻게 합니까? 노동 관련법도 같이 뜯어 고치는 조건으로 전부 안 하겠다는 얘기죠.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공정경제 3법을 안 하면 이것조차도 안 하면요. 이게 첫발인데 이것조차 안 하면은 소위 말해 재벌 개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요.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예? 김상조 실장이 한때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공정거래위원장 하면서 재벌 개혁한 거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예? 청와대 지금 정책실장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 정도 내놓은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가 2016년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탄압 할 때 그 당시 사회개혁,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을 요구하면서 사회개혁의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재벌개혁이었어요.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외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이건 반드시 이거 수정하면 안 돼요. 더 보완하면 보완해드려야 요 지금 뭐냐면 이재명 지사라든가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집중투표제도 도입을 해야 된다. 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정부 안대로만 처리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더 거기다가 더 보완해가지고 처리해야죠. 이런 거 처리하면요 국민들이 박수 쳐요. 제발 좀 재벌들 눈치 보지 말고 국민들 보고 좀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이요. 예? 그러라고 180석 만들어줬잖아요. 예? 그럼 근데 지금 180석이나 과거 100석 근처에 110석 있을 때나 별 차이가 없으면은 국민들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정경제 3법 좀 가능하면 보완해가지고 이번에 공수처법과 더불어가지고 좀 빨리 좀 통과시켰으면 좋겠어요. 예?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좀 일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예? 국민들이 좀 진짜 어쨌든 간에 예? 그렇죠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우리 사회가 그래도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예?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4.15 총선 끝난 지 지금 몇 달이 지났습니까?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요. 근데 민주당과 국회가 우리한테 국민들한테 준 선물이 뭐가 있습니까? 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 진짜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겁니다. 희망을 주는 거예요. 아 우리도 우리 사회도 변할 수 있구나. 이런 희망을 주는 게 그래야지 국민들은 신명나게 자기 각 영역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한쪽에서는 그냥 가짜뉴스를 이렇게 막 쏟아내고 앉아있는데 그 가짜뉴스 하는 거야. 이제 우리가 다 이제 국민들이 판별해가지고 국민들이 그거는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는 정치인들은요, 제도화 시켜달라 이거야. 제도화. 예? 가짜뉴스 하지 못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이제 빨리 도입하고요. 예? 이런 거 도입하고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자. 그래서 시간이 벌써 이제 10시가 됐네요. 10시가 다 됐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팩트체크 비슷하게 해가지고,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경련에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이 재정, 국가채무 비율하고를 가지고 대외 신인도하고 연결시키면서 엉터리, 소위 조작이죠, 조작이요. 이거는 연구물이 아닙니다. 조작이에요, 조작이요. 자기 입맛에 맞게끔. 일반인들이 모른다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예? 조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전임 통계청장이라는 사람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통계청에서 설명한 자료를 왜곡해가지고 예?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걸 왜곡하는 이런 소위 직업윤리에 저는 어긋난다고 봐요. 자신이 전임 통계청장했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개혁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그러니까 추진하는 이런 개혁 과제들을 좀 우리가 왜 이걸 통과시켜야 되는지 이거 지금 봐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요. 재벌 개혁을 해서 이게 충분하다고 보세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첫 삽을 뜨는 심정으로 저는 이거를 이왕이면 보완하면 더 좋고요. 금상첨화고 예? 금상첨화고 최소한 정부안을 그대로 좀 통과시켜 주세요. 정부안을 예? 여기서 뭐 빼고 하다 보면은 다 누더기처럼 돼버리고 나면은 하나만 한 거 돼버립니다. 예? 재벌들 엄살 피우는 거 거기에 언제까지 끌려다닐 거예요. 그거 수십 년간 했던 얘기예요. 레퍼토리가 똑같아. 재벌들 하는 얘기들 보면요 똑같아요. 수십 년간. 국민의힘당이 얘기하는 건 맨날 수십 년간 똑같듯이요. 그래서 국민의힘당의 토론자들하고 토론할 때면 방송 나가세요. 좀 공부도 좀 하라 그래요. 10년 전에 했던 얘기가 어떻게 똑같은 얘기 지금도 하고 앉아있냐고. 세상은 엄청 변했는데. 실력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되냐면은 민주당이 사고 쳐가지고 반사이득을 얻기만 기다려요. 그러니까 정부를 그냥 그렇게 물어뜯는 거죠. 정부 물어뜯는 이유가 반사이득 얻어서 자기 실력으로 그러니까 집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반사이득을 얻어가지고 정부에 어쨌든 간에 막 실수를 막 뻥튀기 하고 뭐 실수를 없는 것도 실수도 막 만들어가지고요. 그렇죠?
예, 참 그런 점에서 저는 국민의힘당은요. 이런 국민들이 그러니까 사실 기대할 수 없죠.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정권을 맡기겠어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당이 실망시킨다고 해서 민주당까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민주당은 예? 국민들이 그렇게 지지를 해줬잖아요. 해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해야죠. 그렇죠? 우리 모두 깨시민들이 뒤에서 눈을 부릅뜨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우리가 목소리를 전달합시다. 목소리를 전달해가지고 그래서 좀 우리가 한 발짝 좀 힘들더라도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팩트 체크가 내용들이 재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좀 어제 늦은 기과로 좀 피곤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경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힘을 내고 또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오늘도 도움이 되었으면 저는 대만족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이 또 널리 공유를 좀 해주세요. 예? 공유를 해주셔가지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알아야 되니까요. 예? 깨어있는 국민이 깨어있어야지 그 사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파이팅이고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날씨가 기온이 떨어지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평화롭게 지내십시오.